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10척에서 11척을 가동할 수 있는데 중국 해군이 미군을 상대하려면 앞으로 향후 3척이 더 필요해서 6척을 갖겠다. 쟤들의 돈벌이를 막아버리겠다. 그래야만 군사무기 개발이나 사는 걸 못한다. 간세 전쟁의 근본의 출발점은 중국인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이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돈줄을 막아버리겠다. 그런 목적이 숨어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오늘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흔히들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다고 해서 2027년도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이런 얘기고 그때까지 중국군의 현대화를 완성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저번에 군사 전승절 행사 9월 3일 그것만 보고서는 판단하기 이른 게 거기에 소개한 것들은 개발이 아주 100% 완료된 것들이 아닌 과시용, 서방치계 그런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전 배치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현재 구형화된 무기들, 육해공, 상륙군 부대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미국 대비 한 80% 이상 넘어가려면은 2030년에서 32년. 일반적으로 저희 분야의 국제 외교나 군사 쪽을 겸해서 하신 분들 의견도 저와 동일하게 2027년도는 아니다. 그 이유가 될 거다. 근데 더 이제 확장되게 말씀하신 분 중에서는 아예 충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중국이 저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은 진짜 위험한 거는 한 2032년 넘어서면서 2035년 그 사이가 진짜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근데 여기서 충돌이라는 게 전쟁을 도발한다는 게 대만 지금 현재 본토, 대만 섬 자체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가 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옛날 이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또 그랬었고. 그래서 단계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군의 공군, 해군, 육군 전력이 합해서 정말 20년 사이 2005년 이래로 아주 급속히 발전을 했고 성과를 자기들 나름대로 신무기, 항공모함이라든지 극초속 미사를 포함해서 20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해서 실전 부대가 생기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공군이 사용했다는 J-10C도 그렇고 이것들이 본격 등장 배치한 게 2015년을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신속하게 이제 최신 무기 중심으로 이제 개폐이 됐고 아직도 근데 중국의 후방 지역, 소위 티베트 지역이라고 하죠. 사막도 있고 산악지대가 많은 그쪽 지역의 부대들은 옛날 20년 전에 그 전투기라든지 20년 전 이상의 전차들 중심으로 아직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현대화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쪽에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든지 대만 쪽에 배치된 그 부대들의 무기들이 신형 무기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밀어내게 해요. 좀 덜 구형화된 무기들이 또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밀어내기 방식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향후 빨리 서둘러도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군사력이 대만을 상대로 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옆에 일본의 자위대는 또 나름대로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가 상당히 미국의 협력과 함께 키워졌기 때문에 1대1을 상대하면은 비등한 상태, 핵무기를 뺀 상태에서 그리고 중국군은 이제 각종 그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국군의 모든 군사력이 총합체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반도, 대한민국이나 일본을 바라보는 집단이 투입이 되면은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가 맞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자위대를 많이 의존을 하는 게 있죠. 전쟁 초기에 좀 손실을 보는 거를 이제 일본 자위대를 통해서 보게 하고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본격 투입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군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점진적인 어떤 전쟁 대응을 생각을 내심하고 있는데 일본이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지를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이제서야 온갖 종류의 10가지 이상의 미사일, 장거리 탄도탄, 중거리 이상의 탄도탄을 이제 보유하기 시작하겠다 하는데 순항미사일 포함해서 토마호크 크루즈 같은 그게 또 중국을 상대로 일본 자위대가 전력화 부대 배치가 되려면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2025년 말 26, 27년도에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실전 부대 교육 훈련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적응하려면 역시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 전력도 28년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신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장만을 해서 비축을 하고 익숙해지게 이제 사용하려면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은 꾸준히 하고 있고 아주 빠르게 최근에 1년 사이에 미사일 쪽이나 신형 전투기를 급속도로 이제 동북아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근데 미국은 원래 하던 대로 군사력 증강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일본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요.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느린 거죠. 근데 이제서야 미국이 미사일은 좀 다양하게 가져도 된다. 개발도 해라. 이제 풀린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서로가 이제 시작이죠. 향후에 5년은 지나야만 진짜 충돌의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어느 정도 무기들이 고성능 무기들이 장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1단계는 2015년 이후로는 일단 자기들의 그 섬 센카쿠 열도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찝쩍거렸고 근데 지금은 그 얘기 싹 들어왔어요. 그거는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이제 대만을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대만을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것도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가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비공식적으로 더 무기를 확보해라. 고성능 무기, 장거리 무기를. 러우 전쟁도 사례가 있었고 여파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자위대가 1대1 수준은 되는데 중국하고 해당되는 작전 지역하고 중국에 이쪽하고 대만은 뭐 여전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 군처럼 할 수 있는지는 뭐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미지수고. 근데 그 중간에 낀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스탠스로 뭐 임할지는 뭐 제가 봐도 좀 미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주한미군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겠다. 뭐 철수, 철군 개념은 아니고 지금의 배치된 무기들은 북한 상대로 이제 배치한 거기 때문에 중국 상대로 이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빼고 있고 뭐 그걸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A-10 공격기가 이미 사라졌고요. 오산에서 철수를 해서 퇴역을 이제 앞두고 있고 평택 기지에 있는 그 정찰기 두 종류가 사라지고 퇴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 중반에 오산 기지에 있는 U2 정찰기도 이제 퇴역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감시 정찰 자산이 한반도에 고정에 배치됐던 붙박이 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우주에서 들여다보는 우주 정찰 감시 자산으로 하겠다. 뭐 미사일 발사하는 거 아니면 또 모든 걸 작전을. 한국군은 거기에 의존했던 게 소멸되니까 독자적으로 또 전력을 마련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은 있는데 중간에 이제 공백기가 있죠. 미군 자산이 사라지면서 뭐 한 1, 2년 또 공백기가 있어요. 그 우리 감시 자산이 새로 들어올 게 뭐 2028년도 이거나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마음대로 들락달락하고 무기를 마음대로 뭐 밤중에 수송기를 싣고 왔다가 배치했다가 뭐 다음날 뺀다든지 뭐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평택 기지를 아예 소유하고 싶다는 게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 미국 땅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마음대로 쓰고 싶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또 관세 문제도 있고 상당히 지금 그런 문제가 미미한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친미, 미국을 좋아하는 친미파조차도 이게 뭐냐. 군사적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뭔가 다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트럼프 일기 때는 과격하게 뭐 앞서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뭐 저희들이 효과가 없다 싶으니까 트럼프 2기에서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은 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효율적으로 써먹을까? 어떤 병력 규모에 상관없이 무기 체계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게 지금 뭐 미사일 부대를 배치를 할까 말까. 그러면 한국 정부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중국이 또 옛날 사드 배치할 때처럼 어떤 한한령, 한국의 어떤 수출 문제를 또 억제할까. 서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잠정적인 어떤 과도기 지금 상태.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몇 달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으로는 더 생각지 못한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 대만을 앞에 두고 옆에 두고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번 사태를 보니까. 미 해군의 항공모함 운영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거기에 대한 전술 교리, 훈련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아주 대규모 실전을 일본군을 상대로 겪고 그 이후에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때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지상 공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교리가 다 나왔고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걸프전 때 제대로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라크전, 아프간전 때 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인해서 교리 발전이 돼서 써먹었던 거고 어떻게 해서 실제 능력 이게 뭐 격투기 선수도 끊임없는 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뭐 주먹이 나갈 수 있는 몸에 밴 거 그런 자세는 미국이 이제 미 해군이 앞서는 거고 그럼 실제적으로 보유 전력이 따져보면은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멸치해서 11척을 가동할 수 있는데 중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쪽에 동원할 수 있는 게 최전방에 나오는 일본의 도쿄 근방의 요코스카 항에 전진 배치된 게 한 척이 있고 그러면 이제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샌디에고 3함대에서 4척 정도 공원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5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토 대서양 방면에 반대쪽 뉴욕이나 워싱턴 쪽에 저쪽에 이쪽에 또 5척이 고정 배치가 돼 있고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파나마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다 군사적인 측면이 먼저예요. 경제적인 측면은 그게 순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 중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항공모함이 지금 7함대에서 3함대께 동원돼서 싸우다 보면은 2차 대전 때처럼 한두 척이 격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전력을 대서양 함대에서 빼와야 되거든요. 파나마를 통해서 신속하게 배치가 돼야 되고. 그 염두에 다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다 합쳐지면은 실제적으로 중국군하고 이제 해상에서 항공모함끼리 붙었을 때 미국은 최대 2배의 전력을 다 동원할 수 있고. 이 해군이 격침되는 게 있어도 결국 누가 다 그걸 제압하겠어요. 중국 해군의 현재 항공모함이 3척인데 실전 배치된 게 일단은 고성능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은 이 해군은 다 갖고 있고 이쪽은 재래식 추진기가 아니고 일반 동력이고 함재기도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더 탑재를 하고 있고 미국, 중국은 좀 모자르고 수직기차기 전투기까지 운영하는 항공모함이 따로 또 있고 경항모급이 그럼 그 전력을 올인을 한다 싶으면은 중국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숫자나 꾸준한 자기들 숙련도 경험. 그러면 결국 일반적인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해도 미 해군이 아주 많은 피해를 겪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중국 해군이 최소한 미군을 상대하려면 앞으로 향후 3척이 더 필요해서 6척을 갖겠다. 미 해군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7척, 8척을 동원해도 저쪽이 6척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한테 경항모를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개조가 되고 있는데 실전 부대 배치도 이제 27년 되면은 전투기로 거기서 수직창 전투기 작전할 수 있고, 근데 미국이 다 가르치고 있고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써먹겠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미 해군의 최대 동원 7척, 8척에서 플러스 경항모 2척이 동맹국이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저쪽에 나토 지역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 상대로 또 항공모함이 또 기묘하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미리 모든 전략 전술을 생각해서 일찌감치 영국 해군한테 정규 항모 2척, 전투기는 미국제. 그래서 이미 2척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영국 항공모함이 나토 지역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 거기에 가세하는 게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 한 척이 있어요. 원자력 추진 그쪽은. 3척. 그다음에 이태리 해군의 항공모함이 경항모인데 2척이 있어요. 그거는 지중해. 북아프리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나토 체제에는 이미 항공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하는 데 있는 항공모함을 급할 때 빼도 대신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의 역할, 책임을 갖게 하는.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한때 보유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돼서 뭐 임시왕표로 뭐 무인기 항모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높지는 않고, 역할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일본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지고 있고, 거기는 경항모지만 제대로 된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고. 미국이 생각하는 건 상당히 오랜 경험 때문에 동맹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좋게 얘기해서 동맹국이고 전쟁을 이긴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을 부려먹는 거죠, 사실. 일본의 야만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걔네들이 극우파를 가만히 보면은 2차 대전 때 그 야만성이 잠재되어 있는 거를 한편으로 자기들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걸 살살 살려주는 거. 한일 관계에 미국이 중간에 있는데 좀 불협화음이 나는 게 그런 거. 미국의 뭐 국방정책에 이제 관련돼서 일본의 극우파를 뭐 내배도 통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언급할 수 있는데 언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만성 같은 거를 살려놓고 이제 중국을 때릴 수 있게 나중에 유사시에 일본 해상자위들을 1955년 이래로 단계적으로 10년 단위로 미 해군이 이렇게 육성을 합니다. 잠수함을 갖게 한다. 함대공 미사일 발사기를 뭐 한번 테스트를 준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대잠 호위함을 만들게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에 와서 경항모까지 온 거예요. 그게 10년 단위로 해준 게 있어요. 옛날 소련, 소비에트 연방을 상대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주둔하는 소비에트 연방 해군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가 소련 해군이 이제 없어지게 러시아 해군에 대해서 톤다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중국 해군이 급성장을 20년 만에 했으니까 25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일본 해상자에 대한 역할이 큰 거죠. 자기들의 목적은 결국에는 2차 대전 때 자기가 전순국이면서도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냉전. 공산국가. 1949년 중공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거죠. 대만을 먹겠다고. 그날 이후로. 미국이 6.25 전쟁. 그걸 겪으면서 이제 일본 자위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한국군은 6.25 전쟁 이후 병력을 이제 급성장을 시켰는데, 그것도 테스트 해봐야 되는 입장에서 베트남전에 끌어들여서 참전을 시킨 거예요. 지금의 러시아가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한번 써먹듯이 서로 이제 발전을 이제 시킨 거죠. 우리는 이미 먼저 겪고, 미국에 의해서 베트남전에 우리 연평균 5만여 명이 이제 들어가서 작전을 했으니까. 그런 게 러시아나 북한도 벤치마킹 한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해봤는데 우리도 똑같이 배우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콕 집어서 북한군을 갖다 끌어쓴 거예요. 뭐 한반도가 이렇게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역사는 서로 배우고 모방하고 이제 그런 거죠. 말이 좋아서 뭐 동맹국이지,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용해 먹겠다. 근본적으로 역사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근본적으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한번 때려잡겠다는 게 아직도 직대로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게 기조가 다 얽히고 설켜서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흘러가는 거고, 그런 반면에 또 미국도 뭐 군사력을 또 확장을 지금 1년 사이에 많이 해놨고, 그동안 말 많았던 신무기들 다 배치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대만을 들어가기 전에는 70%의 군사력밖에 안 된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걸 90% 이상까지 끌어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미국이 너희 돈벌이, 우리도 미국도 했고 뭐 유럽도 하고 한국도 했지만 일본도 했지만 중국 상대로 물건 팔고 서로 뭐 해방도 시절에 30년 동안 있었지. 그걸 이제 종료하고 끝나는 거예요. 쟤들의 돈벌이를 막아버리겠다. 그래야만 군사무기 개발이나 사는 걸 못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의 반세 전쟁의 근본의 출발점은 중국인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이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돈줄을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목적이 내심 숨어 있는 거죠. 그 단순하게 뭐 경제 무역 전쟁, 뭐 관세 전쟁을 하는데 배경에는 중국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사력 문제가 중간에 낀 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피해를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거죠. 군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눈치를 또 계속 볼 수밖에 없고. 27년은 아니라 2030년이 넘어가야 되죠. 근데 미국이 지금 저렇게 관세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무역 관련돼서 돈벌이는 아무래도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중국이 특히 좀 줄어들긴 할 거예요.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나머지 시장? 나머지 시장은 원래 그런 시장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뭐 브라질 가서 팔겠다, 뭐 동남아 시장을 뭐 하겠다. 근데 이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시장은 뭐 우리나라도 지만 미국이죠. 그게 다 붕괴되고 이제 사라지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연계에 대해서 작년만 해도 앞으로 5년을 봤는데 2032년, 3년, 뭐 한 8, 9년까지 더 가지 않겠나. 돈벌이가 줄어들면서 군사력 투자가 좀 줄어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또 수출은 뭐 어쨌든 할 테니까 다른 지역에 중국도. 그래서 돈을 다 거기에 집중 투자하면은 이제 연장된다는 거죠. 미국을 상대로 보면은 뭐 한
90%까지 만들려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1949년 이래로 대만을 이제 자기들이 확보하겠다는 건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대한민국의 적화통일 변한 게 없듯이 그 두 지역에서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사실 1950년 그 6.25 전쟁이 1949년 중국 국민당을 대만으로 밀어낸 그 시기에 1년 차이잖아요. 옛날에 그 김일성 체제 때 그 당시에 본 거예요. 이거 되네. 그럼 나도 내려가야지. 무기는 그 당시 소련한테 이제 어느 정도 받아놓은 거 있는데 탄약 같은 거를 더 이제 받아내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서로 얘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인민군이 내려온 거고 급한 상황에서 역사는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건데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다. 시간은 자꾸 이제 좀 지연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만하고 이제 중국 본토 사이에 섬도 하나 있어요. 군사화 됐는데 섬이 중간에 섬이 이제 가까이 있고 대만 앞에 중국의 본토에 바로 앞에 있는 금문도 같은 경우 몇 개 섬이 또 있어요. 거기도 다 군사가 배치돼 있는데 그 시범 케이스로 중국이 군사력을 자기도 한번 써봐야 되고 뭔가 테스트 자기도 해봐야 돼요. 왜냐면 1949년도에 자기 본토 앞에 있는 금문도 같은 거 아주 쉽게 생각하고 무대포로 들어갔다가 전멸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럼 뭐 제가 이제 발행하는 월간지에서 한 15년 전에 장문의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읽어봐서 아는데 그때 처참했던 중국군의 실상.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어 두려움이 있는데 군사력을 이제 자신 있게 키웠다, 현대화시켰다 했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거기를 이제 건드릴 수 있어요. 점령하기 쉬워요. 일단 밀고 들어가면 지금 온갖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소위 중간에 있는 섬까지 이제 한번 테스트. 이게 상륙함들이 안전하게 이게 이동할 수 있나 아니면 공격을 받더라도 최소화시킨다,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를 테스트해 보려면 이제 그 섬, 중간의 섬. 근데 그 전에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시범 케이스를 중국군이 한다면은 자기들 내부에도 다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보면 오히려 생각지 못하게 베트남의 전쟁을 일으키고 왔어요. 땅이 붙어 있는 베트남. 79년도 중월 전쟁이라고 있죠. 그거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 봐요. 항공 세력, 지상전 세력이 그때와 달리 더 아주 상당히 현대화됐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위에서 해군력이 다 제압을 할 수 있는지. 북배 베트남 쪽에 다 요충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도하지 않을까 동시에. 베트남군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잖아 내심. 그래서 군 무기를 현대화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러시아제 무기 A형국인데 지금 전쟁을 저렇게 하니까 이게 수급 조달이 안 되는 거야. 뭘 사고 싶어도 자기가 먼저 써버리니까. 또 중국제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유럽제 무기를 자기들이 역시 뭐 미국제 무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또 사들이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K9 자주포가 선택이.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정도는 베트남군이 가져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다 해서 일종의 암묵적으로 이제 무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계약된 게 이제 그런 게 오랜 기간 검토하다가 그럼 대신 한국제 무기를 사용해서 도입을 해서 중국 무기를 견제하는. 그게 이제 좀 뒤에 배경이 있는. 그래서 최근에 뭐 K방산 또 공산국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됐다는 게 배경이 이제 그런 중국군의 어떤 야심,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1차적인 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전면전에 돌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준비하는 게 태평양 전력을 다 동원할 태세, 그런 기세로 지금 뭔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군도 바로 맞닥뜨리기보다는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뭐 앞에 있는 섬, 금문도부터 해서 약한 것부터 때려봐야 되거든요. 실전 경험이 중월전쟁이나 그런 어떤 좀 옛날 근대적인 전투를 해봤기 때문에 아주 현대전,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앞에 있는 섬부터 점령하고 옆에 베트남도 한번 찝쩍거려서 한번 쳐보고 이제 그런 게 전제가 된 다음에 대만의 상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 우리 한국도 긴장하고 미국도 전진 배치하고 할 텐데 그런 거를 어차피 뭐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시도는 뭐 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동남아 국가들의 역할은 없습니다. 필리핀 빼고는. 필리핀의 어떤 미군한테 땅을 빌려주고 주든지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나머지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태국 다 회색 국가예요.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자기들이 생존하는 게 그 옛날부터. 그래서 동남아 국가한테 미국이 의존하고 하는 건 없어요. 사실상. 필리핀만 이용할 뿐이에요. 현재. 미국이 호주, 배우 그건 다 앵글로색슨 계통이니까.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본격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그런데 그 중간에서 한반도, 대한민국이 살짝 빠져 있는데 북한을 또 상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너를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같이 전쟁하자고는 안 할 테니까 너를 북한을 제대로 막아라. 미국한테 위협 사령인데 이 정도는 전담을 해라. 혼자 전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상태면. 지금 정세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북중러가 저번에 시진핑 중심으로 이제 모인 거고 전승절 때 미국이 바로 이제 중국하고 붙는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중국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발적으로 2001년도에 미국 정찰기가 하이난도에 강제 불시착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 우발 사태는 가능하죠. 미국의 정찰 자산을 건드려가지고 그냥 바로 해상전을 할 수 있다, 항공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불시의 사태는 가능한데 일단 중국군도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미 해군의 초계기 옆에 근접병을 해서 나가 뭐 이런 걸 해도 바로 뭐 격추를 시킨다든지 그것까지는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바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태에서는 1차적으로 바로 전쟁을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만에 들어갔을 때, 대만 본토 섬을 들어갔을 때 미군 전력이 달게 들면은 그때는 할 수 없잖냐. 가차없이 쳐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일미군이지, 뭐 오키나와라든지 일본 열도 본토에 있는 주일미군.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대한민국에 있는 뭐 군산기지까지, 오산기지. 뭐 거기에 이제 정밀 타격. 이스라엘이 생각지 못한 카타르의 특정 건물을 이제 공습을 했듯이 그 먼 거리를 하마스의 협상단이 있는 건물을 치듯이 그런 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죠. 여기다.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미국이지만 정밀 타격이 하겠다. 확산을 안 시키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을 계속 하는 거고. 그럴 때 대응은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의 영토, 땅인데 다만 미군한테 빌려줄 뿐인데 이걸 타격했다 하면 어떻게 참전을 해야 되는지, 맞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큰 딜레마죠. 근데 1차적으로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대만을 건드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일본 자위대가 또 껴들면 그것도 쌍깍구열도 관련해서 치겠다는 명분이 거기까지는 있는데 미국을 바로 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하죠. 현재로서는. 전쟁을 미국이 원치 않고 일으키지 말라는 차원에서 중국한테 지금 현재 전투기 중심으로 함재기나 해상 그 함정 이지스함이죠. 물론 전례 없이 많이 전진 배치하고 훈련을 아주 많이 해요. 연합훈련을. 우리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리핀 군하고 호주군하고 아주 그냥 끊임없이 일본 자위대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쟁 뭐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신무기를 지금 뭐 전례 없이 배치하는데 미사일 뭐 3종 세트를 배치한다든지 뭐 프리즘 500kg짜리 탄도탄 다크 이글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타이푼이라는 또 두 가지 미사일을 운영하는 이게 또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이 3종 세트를 막 필리핀 주든지 중심으로 이제 시험 발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나도 이렇게 준비를 그 사이에 했다. 그동안 개발한 게 다 배치됐잖냐. 똑같이는 뭐 대응할 수 있고 바로 미사일 쏘고 스텔스 전투기 투입해서 타격을 줄 테니까 전쟁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대구 시작이 됐고 그러한 무기의 종류의 숫자를 더 늘리고자 한반도에 대한민국 기지에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를 할까 말까 미사일을 배치할까 말까 지금 상당히 이제 고민이 시작됐고 그런 어떤 본격적인 대응이 이제 된 거죠. 일본 자위대뿐만 아니라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일본 자위대 미사일 종류가 10종 세트가 새로 등장할 거예요. 타격을 할 수 있는 북한, 뭐 중국을 유사시에 공격받으면. 근데 지금 대만군도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5종 신무기들 미사일 쪽으로 드론 포함해서 장만을 계속하고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상대방도 중국군 자신만 이렇게 강력히 증강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렇게 똑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밸런스 잡아가면 전쟁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자기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향후 한 5년 동안은 이제 좀 갈 거로 보고 있는. 그래서 중간에 뭐 봉쇄를 했다 이런 거는 계속 있고 뭐 항공모함 동시에 뭐 이제 2척, 더 나아가 3척에 동원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중간 단계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신무기가 지금 뭐 개발 시작된 무기들이 배치되면은 미국이 중국도 그렇고 그때가 더 위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점점 상승하는 에스컬레이션 작용하는 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준비기가 서로 그리고 미국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태평양의 어떤 그 다 해결면을 쥐고 가기 위해서. 네. 최근에 이제 9월 3일 날 중국의 그 전승절 행사가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기대를 했던 게 중국 사람들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 표현이 아니라 오해를 하지 마시고 H-20 스텔스 장거리 폭격기가 공개를 할 줄 알았어요. 한 대라도. 등장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상징을 하는 게 지상발사나 수중발사 미사일은 뭐 그건 과거에 소련군이 군사 퍼레이드, 모스크바 퍼레이드 때 잘 써먹던 수법, 방법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상공에는 신형 폭격기나 전략 폭격기나 전투기, 신형 전투기 공개를 동시에 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전차 지상 장비 중심이지만은 그 옛날에 냉전 시절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켜본 중국도 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가 빠진 걸 봐서는 아직은 얘네들이 미국의 전력에 어떤 다가가는 수준은 아직 안 되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미사일 쪽으로만 해서 더군다나 그 전에 5년 전, 뭐 4년 전에 공개했던 그 미사일의 개량력. 그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큰 뭐 트레일러에 뭐 큰 통을 갖다 공개한다든지. 그건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미 소련이 먼저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북한도 군사 퍼레이드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좀 덜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게 또 이제 실전 배치가 완전 개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을 봤을 때 지금은 뭐 일어나지는 않겠다. 그래서 아직 중국이 미국을 이제 추월한 건 아니다. 특히 뭐 해군 얘기들, 함정 얘기하는데 많이 좁혔죠. 25년 전에 그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좁혔더라고요. 근데 미해군 역시 뭐 우리가 미국의 조선이 뭐 다 망가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그 해군 자산들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원자력 추진 기관 잠수함, SSN, 그다음에 알레이버급급 이지스함도 마찬가지고. 항공모함도 전주에서 인도대 시간이 좀 지연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또 하고는 있더라고요.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하는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뭐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관심 있으시면은 유튜브 쪽에 가짜 뉴스보다는 뉴스를 많이 좀 이렇게 챙겨보시면은 전망이 좀 서요. 뭐 비슷하게 뭐 저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엉뚱한 유튜브들 과장된 그 제목, 썸네일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아무리 무슨 뭐 일반 뉴스가 옛날 방식이라 하지만 거기에 또 어느 정도 답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이제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